나름 의미가 있는 가격대예요. 그럼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어떤 이제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페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이슈들 나온 것들, BDI 지수 동향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3%대의 하락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5일 연속으로 음봉이 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페노션 항상 말씀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BDI 지수만 확인하면 그날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매도를 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도 하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역시나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노션은 대표적인 이제 벌크선사가 되겠죠. 해운사고요. 벌크선을 주력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크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석탄이나 또는 철광석 같은 또는 곡물 같은 이런 이제 화물을 날라다 주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이 벌크선사들은 보통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꼭 보게 되는데요.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보게 되면은 BDI 지수가 지난주 3944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4000포인트가 깨졌네요. 4000포인트가 깨지게 되면서 역시나 이제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도 결국에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상 페노션을 들어오지 않는 또는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반등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BDI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침에 딱 눈 떠서 확인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결국에 그날 아침에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BDI 지수가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 BDI 지수도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흐름에서도 역시나 어떤 이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음봉이 5개거든요. 음봉이 5개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매수세가 없다.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매수세가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격이 싸지 않다, 아직까지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흐름에서도 말 그대로 음봉이고 꼬리 하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뭔가 저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에서도 역시나 오늘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1시 20분 기준으로 13만 8천 주, 61만 주 정도 팔면서 오늘의 하락은 연기금과 투신이 좀 주도하는 하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안 파는데 기관들이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인 것 같네요. 그래서 기간별 흐름을 보면 사실 외국인들도 지금까지 한 500만 주 사들였거든요. 이 흐름에서 500만 주 샀는데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투신도 그동안에 사놨던 게 있는데 오늘 일부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얘네들도 좀 손실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연기금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이상 이렇게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도 손실인데 그냥 이대로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주 초반까지는 약세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주 후반에는 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려고 하면 BDI 지수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이 올라가야 결국에는 주가도 또 올라가고 외인들과 기관들도 매수로 전환될 텐데, 이 부분들이 좀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실적적인 부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요거 떨어졌다고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역시나 2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평균 BDI 지수보다 3분기 평균 BDI 지수가 훨씬 더 또 높죠. 그리고 아직 9월달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9월달에 또다시 BDI 지수가 올라간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는 거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치나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실적도 좋을 거고 BDI 지수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점이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BDI 지수 상승폭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기관들 외국인들의 매도의 이유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페노션이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많은 수량을 좀 들고 있기에 결국에는 어떤 이제 반등의 실마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7,450원 정도에서 7,500원 정도 자리가 바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간적으로 보면 이제는 반등을 좀 줘야 되는 그런 영역까지는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을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떠한 그런 영역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위로 가면은 이제 8,500원의 저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확인된 게 뭐냐면 이게 박스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고점에 비해서 이번 고점이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꺾여버렸기 때문에 이건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하락 삼각형의 패턴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도 저점은 일정한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전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패턴은 쌍바닥 패턴을 좀 쌍바닥이 아니라 이런 박스권 어떠한 이제 추세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흐름으로 인해서 박스권이 아니라 약간은 좀 하락 삼각형에 좀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초반에는 적어도 양봉 하나는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어때 실적이 나쁘다거나 외인들이 완전히 팔고 나간다거나, 외인들 많은 수량 아직까지 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외국인들까지 터져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7,450원 깨지거나 무너져 장대 음봉으로 깨져버리면요, 사실 이 밑에서는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 밑에서는 매매할 영역은 아니고요. 이거 깨지면은 말 그대로 조금은 이제 쉬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가격대예요. 7,450원, 7,500원대가 나름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 그만큼 5일 연속 하락에 따른 어떤 이제 연속된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주 초반에 오늘 좀 떨어지고 있지만 오늘 내일 해서 어떻게든 좀 여기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첫 번째는 양봉 하나입니다. 양봉 하나는 떠줘야 돼요. 이 영역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보는데, 음봉에서는 어떤 반등의 그런 기대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음봉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에서는 답이 없어요. 적어도 양봉 하나는 좀 떠줘야 되고, 그 양봉이 뜨면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단기적인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 잉태형이 나올 수도 있고, 반격형이 나올 수도 있고, 관통형이 나올 수도 있고, 장악형이 있을 수 있고, 샛별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어떤 양봉이 뜨면서 적어도 최소한의 반전 캔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BDI 지수가 크게 반등을 한다거나, 아침에 딱 확인했는데 반등을 한다거나 하면은 뭔가 이런 식의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겠죠.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양봉 하나는 무조건 좀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BDI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치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이상으로 더 사주는 어떤 이제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이 7,450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에 어떻게든 양봉을 만들어내고 반전형 캐터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되돌림 반등, 저는 뭐 어느 정도 되돌림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한 8,000원 정도나 8,000원대 뭐 이런 자리까지는 되돌림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이 낮아져 버리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8,000원대 정도밖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걸 뚫고 넘어간다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쌍봉의 그림이기도 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실적도 좋고 좋을 거고 BDI 지수도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전반적으로 종목 자체의 힘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바닥 짚고 반등 나오면서 8,000원대에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좀 판단을 좀 달리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약간은 박스권보다는 이런 하락 삼각형에 좀 가까운 형태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어느 정도 바닥 짚고 반등 나올 때 8,000원대 이상으로 좀 돌파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오늘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속에서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7,450원에 근접해 있고, 이 구간에서 내일 양봉 하나 좀 떠주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고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준다면 주 후반에는 다시금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의 하락을 만회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도 분명히 좀 찾아올 수 있다. 근데 7,450원 밑으로 뭐 장대 음봉으로 깨져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 밑에서는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왜냐면은 지금 이 흐름 추세가 지금은 상승이지만 이게 꺾여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밑으로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이 밑으로 떨어지면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서 이번 주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주 후반에 어떤 이제 반등을 통해서 다시금 돌파할 때 여기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오늘 떨어지고는 있지만 버텨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양봉 내일 하나 정도 뜨면서 잡아주는지, 외국인들도 뭐 물려있는 상황이고요. 하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 이후에 너무 5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 나오는 거 너무 이건 좀 너무 한 그런 이제 모습이네요. 확실히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 초반에 바닥 짚고 주 후반에 어떻게 보면 반등이나 이런 것들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다시 또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